부장님은 언제부터 안 해봤어요? 민정이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거 말이에요. 태연이 젓가락을 놓으며 당황했어요. 뭘, 남녀간의 일 말이에요. 민정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녀가 다리를 꼬며 앉았어요. 치마가 허벅지 위로 더 올라갔습니다. 우리 둘 다 말라 죽어가는 상황 아닌가요?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해주는 게 뭐가 나빠요? 태연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정이 갑자기 태연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그리고 먼저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럽지만 적극적인 키스였어요. 태연이 당황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민정 조용히 해요. 민정이 키스를 끝내고 속삭였어요. 생각하지 말고 느껴봐요. 그녀가 자신의 재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부장님도 과장님도 없어요. 그냥 목마른 남자와 여자예요. 둘은 각자의 이유로의 외진 시골에 좌천되어 왔습니다. 이혼녀 여과장과 별거 중인 남부장, 작은 파견 사무소에서 단둘이 근무하게 된 이들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렸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전라남도 해남군청 파견 사무소. 아 진짜 왜 또 복사기를 발로 차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검은 정장 치마가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간 채 하이힐을 쉬는 발로 기계를 연신 차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박민정 47세 한 달 전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외도가 발각된 후 격렬한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업무 집중도 저하라는 명목으로 지방 발령을 내렸어요. 이틀 전 금요일에 먼저 이곳에 도착해서 주말 동안 사무실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시골까지 와서 복사기도 제대로 안 되네. 민정이 기계를 한 번 더 발로 찾을 때 사무소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김태현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52세 본사에서 25년간 성실하게 일했지만 회사 정치에 서툴렀던 남자였어요. 지난달 부장 승진에서 밀린 후 지방 경험 필요라는 핑계로 이곳 파견 근무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몇 년째 별거였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한 상황이었어요. 민정이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진한 샤의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4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된 몸매였어요. 검은 재킷 아래로 비치는 흰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나는 쇄골과 가슴골이 아침 햇살에 살짝 윤기가 돌았습니다. 어머, 부장님이세요. 민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치마를 다시 내리며 인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허스키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태연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지방 발령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았습니다. 아, 박민정 과장님이시군요. 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예상보다 훨씬 젊고 매력적인 여자가 동료라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사기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서 민정이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금요일부터의 망가진 복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태연의 시선이 무의식 중에 민정의 몸매를 훑고 지나갔어요. 검은 정장 재킷이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감싸고 있었고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자신을 관리하는 여자라는 인상이었어요. 민정이 그 시선을 눈치채고씩 웃었습니다. 남자들 다 똑같네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태연이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는 그런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태연이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민정이 복사기 위해 엉덩이를 기대며 말했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응이거든요. 그녀의 솔직함이 태연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둘만 쓰는 사무실이에요. 민정이 넓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설명했어요. 본사 직원 2명이 상주하는 작은 파견 사무소였습니다. 금요일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한적하더라고요. 그녀가 태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정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그녀가 커피포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태연은이 갑작스럽고 당당한 여자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본사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커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이 커피포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태연은 그녀의 흔들리는 엉덩이를 한 번 더 훔쳐봤어요. 둘 다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자천되어 온 상황이었지만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용한 시골 사무소에서 시작될 두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점심시간 사무소 근처 유일한 식당.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부장님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자천인가요? 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진해서 밀렸어요. 회사 정치를 못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민정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저는 이혼했거든요. 한 달 전에 태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딴 여자 만나더라고요. 민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20년 참았는데 그놈이 나보고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코드움을 쳤습니다. 근데 저 진짜 늙었나요? 민정이 갑자기 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거울 보면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태연의 시선이 민정의 얼굴에서 시작해 목선 그리고 블라우스 사이로 보이는 가슴골까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민정이 그 시선을 느끼고 미소를 지었어요. 눈이 정직하시네요. 죄송합니다. 태연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솔직해서 좋네요. 민정이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였어요. 블라우스 라인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전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 살짝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지막 몇 년은 손끝 하나 안 되더라고요. 태연이 민정의 솔직함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부끄러워요? 민정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우리 둘 다 나이 먹은 어른인데 그녀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올리며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부장님도 집에서 안 해보신 지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태연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과장님, 민정이라고 부르세요. 여기서는 직급 따질 것도 없잖아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도 그냥 편하게 해요. 어차피 우리 둘뿐인 곳인데. 태연이 민정의 당당함에 점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밤 8시 사무소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리를 정리하고 있던 민정이 기지개를 켰어요. 재킷을 벗고 블라우스 차림인 그녀의 몸매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장님 배달 음식 시킬까요? 민정이 태연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혼자 먹기 심심하거든요. 태연도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 하나를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시죠. 중국집에서 온자 장면을 사무실 테이블에 놓고 둘이 마주 앉았어요. 여기 와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민정이 면을 돌말며 말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요. 그녀가 짜장 소스가 입술에 묻은 채로 웃었어요. 회사에서는 여자가 농담 한마디 못하잖아요. 태연이 티슈를 건네며 그녀의 입술을 가르쳤습니다. 입술에 민정이 태연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며 혀로 입술을 하찼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선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요.
네, 예, 태연의 목소리가 약간 쉬었어요. 부장님은 언제부터 안 해봤어요? 민정이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거 말이에요. 태연이 젓가락을 놓으며 당황했어요. 뭘, 남녀간의 일말이에요. 민정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녀가 다리를 꼬며 앉았어요. 치마가 허벅지 위로 더 올라갔습니다. 우리 둘 다 말라 죽어가는 상황 아닌가요? 민정의 다리가 책상 아래 태연의 다리에 살짝 닿았어요. 태연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죄송해요. 민정이 일부러 다리를 더 밀착시켰어요. 사과할 일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부장님도 그렇죠. 태연이 민정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미묘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민정 과장님. 민정이 의자를 태연 쪽으로 더 가까이 끌었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오랜만이에요.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정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 사무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떨어졌어요. 민정이 아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러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마법 같은 분위기가 깨져버렸어요. 오늘 저녁에 태연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어요. 전화벨에 끊어진 그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네, 이민정이 가방을 챙기며 돌아봤어요. 그녀도 똑같이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술 한잔 하실래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좋아요. 민정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퇴근 후역 사무소 근처 선술집.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부장님, 오늘은 진짜 취해봐요. 민정이 소주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두 병째 비우고 있었어요. 민정은 재킷을 의자에 걸어두고 블라우스 차림이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 답답해. 민정이 목을 만지며 말했어요. 이런 옷 벗고 싶어요. 태연의 시선이 그녀의 목선에 머물렀습니다. 부장님, 자꾸 그렇게 쳐다보면 민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태연이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사과는 그만하고요. 민정이 소주를 원샷으로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나한테 끌리죠. 태연이 술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그런 부장님한테 끌려요. 민정이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나이 먹으니까 솔직해져요. 시간 아까워서 태연이 민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정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민정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태연의 손을 덮었어요. 여기선 직급 없잖아요. 그녀의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끼리 뭐 어때요? 민정이 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일 후회하면 그때 후회해요.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정이 일어나서 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 밤만이라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연이 민정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외로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태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혼자가 아니에요? 민정이 태연의 손을 이끌며 일어섰어요. 같이 가요. 밖으로 나선 두 사람의 발걸음이 어딘지 선로등 불빛 아래 민정이 태연의 팔짱을 끼었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행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연도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연인 같아 보였습니다. 부장님, 집으로 가요. 민정이 갑자기 말했어요. 네,
제 집으로요? 태연이 당황했습니다. 네, 거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민정이 태연의 팔짱을 더 꽉 끼며 말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서 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태연이 망설였어요. 왜 안 괜찮아요? 민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도 혼자 사시잖아요. 두 사람이 태연의 원룸으로 향했어요. 오늘 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태연의 원룸. 여기가 제 집이에요. 태연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와, 정말 깔끔하네요. 민정이 원룸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침대와 작은 식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책상이 전부였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연이 어색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정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남자 방에 와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침대에 앉으며 웃었어요. 부장님 집이니까 더 좋네요. 태연이 문 앞에 서서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해주는 게 뭐가 나빠요? 민정이 일어나서 태연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둘 다 자유로운 몸인데 그녀가 태연의 넥타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요? 민정 말로만 하지 말고요. 민정이 갑자기 태연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그리고 먼저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럽지만 적극적인 키스였어요. 태연이 당황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민정 조용히 해요. 민정이 키스를 끝내고 속삭였어요. 생각하지 말고 느껴봐요. 그녀가 자신의 재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부장님도 과장님도 없어요. 민정이 자신의 재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냥 목마른 남자와 여자예요. 태연의 호흡이 거칠러졌습니다. 당신도 목마르죠? 민정이 태연의 손을 잡고 침대 쪽으로 이끌었어요. 저한테 솔직해져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둘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비쳤어요.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속삭임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민정이 태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태연이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정의 향수 냄새와 태연의 따뜻한 체온이 방 안에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 태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오랜 외로움이 마침내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이 순간의 행복에 대해서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새벽 4시 서로를 깨안고 잠든 두 사람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태연의 팔 안에서 잠든 민정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밤이었어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살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꿈속에서 서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요. 토요일 아침 태연의 원룸. 민정이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옆에서 태연이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깨셨네요. 커피 드릴까요? 민정이 이불을 끌어안으며 일어났어요. 어젯밤 입었던 블라우스를 대충 걸치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민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태연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후회 안 해요? 아니요. 태연의 대답이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저도 안 해요? 민정이 웃으며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민정이 양파를 썰면서 눈물을 흘리자 태연이 다가와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아요.
양파 때문이에요. 민정이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양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이렇게 누군가랑 요리해 본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태연이 민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둘은 침대에 누워 드라마를 봤어요. 민정이 태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되면 다시 부장님, 과장님 해야 하나요? 여기서는 그냥 태연이에요. 태연이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월요일에도 이 관계 계속될까요? 모르겠어요. 태연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일요일 오후 침대에서 나눈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혼하고 이렇게 행복한 거 처음이에요. 민정이 태연의 가슴에 그림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태연이 민정의 맨 어깨에 키스했어요. 서로의 몸에 남은 어젯밤의 흔적들을 보며 둘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관계는 3주 동안 계속되었어요.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동료로, 퇴근 후와 주말에는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태연의 원룸은 어느새 둘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민정의 화장품이 세면대에 놓이고 그녀의 옷 한두 벌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고 드라마를 보며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둘에게는 특별했어요. 오랜 외로움을 달래주는 서로의 존재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상사와 부하 관계를 유지했지만 가끔 스치는 눈빛과 미소로 서로를 확인했어요. 그런 은밀한 관계가 둘에게는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3주 후 화요일 오전 본사 청무 팀장이 갑작스럽게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50대 초반의 총무팀장이 태연과 악수했어요. 박 과장님도 잘 지내시는군요. 민정이 인사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둘이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팀장의 말에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태연과 민정이 서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점심시간에 팀장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아, 저 두 분이요. 식당 사장이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자주 함께 오세요? 부부신 줄 알았는데 직장 동료시군요.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래요. 자주 함께 오신다고요? 네, 거의 매일요. 식당 사장이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보기 좋던데요. 금슬이 참 좋아 보이셔서 팀장이 태연과 민정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식당을 나온 후 팀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지방 근무가 외롭긴 하죠. 네, 태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너무 가까워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팀장의 경고성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남녀 동료 사이에는 사무소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러다가 문제될 것 같아요.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민정이 반문했어요. 우리 불륜도 아니고 회사 업무에 지장 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소문 나면 어때요? 민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태연이 민정의 당당함에 당황했습니다. 그냥 조심스러워서요. 알겠어요. 민정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목요일 인사팀에서 태연에게만 전화가 왔어요. 김 부장님, 다음 주부터 본사 복귀하시면 됩니다.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과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박 과장님은 당분간 더 근무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태연이 민정을 바라봤어요. 민정 씨, 들었어요. 민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서울 올라가시는 거군요. 민정 씨,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민정의 목소리가 쌀쌀했어요. 회사 일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돼요?
민정이 쓰웃음을 지었어요. 부장님은 서울 가서 승진하시고 저는 여기서 계속 썩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부장님만 사면 받은 거예요. 저는 아직 죄인이고 민정 씨 멀리서 연락이나 가끔 하자고 할 거예요. 민정이 서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주말에 한 번씩 내려온다고 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새 출발하시는데 지방에 있는 여자 때문에 발목 잡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혼자 여기 남겨두고 가면서 무슨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알아요. 회사 일이니까. 민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결국 부장님한테는 승진이 더 중요한 거죠. 민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당연하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민정 씨, 솔직히 말해봐요. 민정이 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울 가서도 저 다시 만날 거예요. 태연이 입을 열려다가 말았습니다. 역시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부터 각자 외로움 달래는 용도였던 거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으면 방법을 찾았겠죠. 민정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따라가자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게 어떻게 됐어요. 민정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저도 현실을 알아요. 47살이 무슨 꿈을 꿔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지도 태연의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민정이 혼자 편의점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바보 같은 여자.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이도 먹고 뭘 기대했어? 태연도 자신의 원룸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정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서울 복권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였고 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연 발령 전날인 금요일 오후 사무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태연이 짐을 정리하며 몇 번 민정을 쳐다봤지만 그녀는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민정 씨,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민정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마지막이니까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민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굳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냥 마무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태연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펜을 내려놓고 태연을 바라봤어요. 마무리요. 잘못된 표현이었네요. 태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좋게 헤어지고 싶어서요. 민정이 쓰음을 지었어요. 좋게 헤어지기엔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민정 씨, 알겠어요.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마지막 술자리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저녁 7시 평소 가던 선술집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민정이 소주잔을 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서울 가서 잘 지내세요. 민정 씨도요. 태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뭘 잘 지내요? 민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계속 여기서 썩어야 하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됐어요. 민정이 손을 저었어요. 위로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주병이 하나 둘 비워져 갔어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민정이 취기에 말했습니다. 나한테 정 떨어졌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민정이 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울 가서도 생각날 거예요. 나 같은 늙은 여자가. 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자들은 다 똑같네요. 민정 씨, 제발.
뭘 제발이에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처음부터 장난이었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진심이면 포기하지 않겠죠?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민정 씨의 태연이 일어나 민정의 손목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민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좋게 끝내요. 이게 좋게 끝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태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민정이 태연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그럼 됐잖아요. 각자 살면 되는 거지? 그녀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정 씨, 잠깐만. 부장님도 새 출발 잘하세요. 민정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저도 여기서 새로 시작할게요. 선술집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정이 사라졌습니다. 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내일이면 그는 서울로 떠나야 했고 민정은 여기 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서 민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도 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태연의 체온과 향수 냄새가 아직도 베개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태연도 원룸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하나.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이곳을 떠날 것이고 민정과의 모든 것은 추억이 될 것이었어요. 새벽 5시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6개월 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로비 태연이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업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서울 복귀 후 본사부장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 팀으로 돌아와서 익숙한 업무를 맡게 되었지만 지방에서의 경험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아내와도 예전보다 대화가 늘었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민정에게는 처음 한 달 정도 안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어서 그만두었어요. 가끔 그녀가 생각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상에 묻혀갔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위안이 되었어요.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장님, 박민정이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바뀌었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표정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출장으로 서울에 왔어요. 민정이 태연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태연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6개월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상처받고 지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연이네요. 태연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민정이 커피를 주문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차분하고 성숙한 톤이 느껴졌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정의 달라진 모습이 그를 안심시키면서도 묘하게 아쉽게 만들었습니다. 네, 왜 많이 달라졌어요. 민정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태연이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고 무엇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의존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뭔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민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동안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녀의 말투가 담담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았지만 아픔보다는 깨달음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제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했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도 의존하려고 했고요. 태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정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녀가 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태연의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그녀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이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태연이 중얼거렸어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민정이 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그리움이 없었어요. 순수한 관심과 배려만이 느껴졌습니다.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태연이 대답했어요. 다행이에요. 민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서울 오시길 잘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태연이 놀랐어요. 6개월 전 그녀가 그를 원망하며 떠났던 모습과는 정반되었습니다. 민정 씨, 정말이에요.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만약 부장님이 남아 있었다면 저는 계속 의존했을 거예요. 그녀가 가방을 들며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남겨진 덕분에 진짜 저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태연도 일어섰습니다. 민정의 성숙한 모습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그때 미안했어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료. 부장님 잘못 없어요. 민정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그녀가 태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민정 씨도요. 저는 이미 행복해요. 민정이 돌아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요. 로비를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켠이 아리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정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어요. 그녀가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결말일지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어요.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